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양승태 사법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자는 내용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거리 대담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동안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양승태 사법 적폐. 양승태는 작년 9월에 퇴임한 박근혜 독재와 함께했던 전 대법원장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박근혜 독재 정권이랑 심지어 재판을 거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벌써 매니아들이 생겼더라고요. 이 방송할 때 되면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방송을 보시는, 지금 댓글로 오늘 계속 일산에 쭉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방송 마치고 바로 남부 경기도로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이하라님.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 연예계 블랙리스트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판사는요, 법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법정입니다. 판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외압이나 압력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이, 누구보다 판사들을 옹호하고 엄호해야 될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뒷조사를 얼마나 파렴치하게 했냐면, 재산상,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판사가 있으면 재산상의 특이사항까지 뒷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압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작년 2월 달에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 사법 적폐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다가 작년 9월 달에 대법원장이 교체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이후에 이 사법 적폐에 대한, 특히 대법원 내에, 법원 내에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법 적폐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5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이 결과 보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냐면, 일반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할 때 쓰는 온갖 파렴치한 일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하기 위해서 대법원 내에서 어용 모임을, 대법원장에게 잘 보이는 모임들을 새로 만들면서, 이게 어용노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모임까지 만들면서 이 판사들을 외압을,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들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죠. 사실 우리가 모두 법정에 가면서 법은 그래도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박근혜 독재 정권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죠. 이건 의혹이 아니라 증거들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법원 행정처에 있는 컴퓨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컴퓨터에 있는 문건들을 다들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건들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예를 들면 이 재판을 박근혜 입맛에 맞게 해줄 테니까 대법원에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래를 했다는 정황들이 나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한번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많은 사건들,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벌써 10년이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벌써 14년 전에 2년 만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고 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4년에 걸친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해가지고 1인당 4년치 임금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1년에 한 연봉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4년치 연봉 8,600만 원 정도를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렵게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양승태 대법원에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개별 조합원들에게
8,60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당장 토해내라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정말 안타깝게도 3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던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3살짜리 아이에게 빚만 남겨주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죠. 사법적폐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사실은 살인죄랑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이 사법적폐입니다. 그리고 콜트콜텍 노동자, 기타 만드는 노동자들이고요. 쌍용차 노동자 잘 알고 계시죠? 철도 노동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철도 파업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실 정교조 선생님들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모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라이브 방송 묘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는데요. 예, 수습을 좀 해주시고,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세워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쨍쨍하지 않아서 라이브 방송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또 이렇게 불 줄은 몰랐네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화침부당 강제해산 이런 부분에도 재판 거래가 있었고요. 박정희 긴급조치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문제에 대해서 그 딸인 박근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여기서 가까운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일산 문화광장을 찾았는데요. 이 얘기 잠깐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충격을 받고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사사가 뭐예요? 네, 지금 사사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사법적폐 청산 홍성기 후보 경기도지사 필승 박윤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계속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많잖아요. 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하는 이유는 양승태 사법적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할 거 없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미 냈는데요. 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전국 대표 판사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된 건 오히려 올해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이 전국 대표 판사 제가 지금 이게 옆에서 막 바람이 불다 보니까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사법연수에서 열리고 있고 오늘 이 회의 결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모든 판사들은 다 뿔이 났는데 이 법원장 회의, 고위 법관 회의잖아요. 대부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됐거나 승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한 결과를 내놨죠.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있었다.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러나 처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법관 대표회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19명의 대표 법관들이 법원마다 지위에 따라서 하는 고맙습니다. 더 크게 화이팅! 네. 우리 청소년들이 다 투표하면 제가 경기도지사인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마다 대표로 뽑은 판사들이 오늘 119명이 이곳에서 가까운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이 사법적폐와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도 역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산 문화광장에서 라이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로고송 하나 듣고 나서 오늘 정교조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정교조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송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